개장 전 알고 넘어갈 뉴스는 오늘 네 가지로 이제 포드가 F150 라이트닝 이 전기차 생산량 감축한다 발표했는데 이제 절반가량 감축한다고 해요. 그리고 헬스브로에서 직원 20% 정리해고한다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버크셔 서위에서 이제 지난 9월 달부터 이 HP 컴퓨터 이 지분을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제 이제 절반을 매도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구글이랑 에픽게임즈 소송 관련해서 구글이 이제 반독점에 걸렸다. 이것에 대한 내용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F150 먼저 소식입니다. F150 라이트는 이거 출시될 때는 이제 엄청난 기대감이 컸던 픽업 트럭인데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픽업 트럭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전기 픽업 트럭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컸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거시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이 전기차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죠. 이 변화하는 시장 수요 때문에 F150 라이트닝 현재 주당 생산량이 약 3,200대인데 약 1,600대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전기차 이 F150 라이트닝 하나로 치면은 제일 싼 모델이 한 막 8천만 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격이 비싸고 현재 고금리에 이제 차를 할부로 사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이제 전기차 투자도 감축한다고 발표했죠.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약간 이런 이제 기업들의 전기차 전환 이게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F150 라이트닝 만약에 이게 철수하면은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조금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포드 주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전히 52주 신저가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어도 그 UAW 파업 이후에 얘네 이제 임금도 많이 올려주고 하면서 비용 증가 때문에 여전히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스브로 관련 소식인데 헬스브로 미국의 대표적인 장난감 완구 업체이죠. 오늘 1,100명 직원 정리해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인력의 20%인데 얘네 헬스브로가 올해 초에도 한 800명 정도 해고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해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해고와 함께 비용 절감 일환으로 사무실도 좀 축소한다고 하고요. 이번에 이 해고하면서 낸 직원들한테 보낸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첫 9개월 동안 겪은 이 사업적 역풍이 이번 홀리데이 쇼핑 시즌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사업 악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어쩔 수 없이 해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현재 장난감 시장 업황 얼마나 어려운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헬스브로 주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 한 마이너스 5%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FTI 컨설팅. 이게 저번에 52주 신고가에 한 두 번 정도 포착돼서 말씀드린 기업인데 이게 컨설팅사인데 뭘 컨설팅하냐? 정리해고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저번에 스포티파이도 또 한 번 정리해고를 발표했고 헬스브로도 이번에 정리해고 또 발표했지 않습니까? 얘네가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직원 우리 이번에 1,000명 자르자 그런 게 아니라 다 이런 컨설팅사와 이제 우리 얼마나 직원을 자르고 어떤 부서에서 감축해야 할지 그런 걸 이런 정리해고 전문 컨설팅사와 이제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정리해고 전문 컨설팅사 주가 올 한 해 내내 주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버크셔 서웨이에서 HP 또 한 번 매도했다는 소식입니다. HP 주식 이 버핏 동께서 진짜 오랜만에 대규모 투자한 기업 중 하나인데 2022년 4월에 처음으로 매수하셨죠. 근데 지난 9월에 매도를 시작해서 이번 어제였죠. 어제도 이제 지분 갖고 있던 거 절반을 팔면서 9,785만 주에서 현재 5,150만 주까지 이 주식이 감소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버크셔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적으로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보통 주식을 거의 전량 매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대다수 기업들이 이런 사례로 이제 버크셔서에서 매도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HP 주가 최근에 이제 PC 시장 회복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오늘 좀 이 버크셔스에서 매도했다는 게 약간 주가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HP하고 미국의 컴퓨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델 같은 경우에는 주가 이렇게 52주 신고가에서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계속 놀고 있거든요. 저번에 실적 발표에서 약간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긴 했어도 주가 강한데 이 두 기업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델은 올해 약 70% 상승했고 HP는 한 15%밖에 상승 못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차이는 AI 서버 사업인데 HP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시장에 현재 HPE라는 티커로 이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따로 상장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AI 서버 사업을 하고 있고 HP에서는
프린트 사업이랑 개인용 PC, 사무용 PC 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AI 서버 사업을 하고 있는 델 같은 경우가 주가가 더 강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기업 왜 주가 차이 나는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그 다음 소식은 이제 구글 이 반독점 관련 소식인데 구글이랑 에픽게임즈랑 정말 이 악연이죠. 2020년부터 이 소송이 이어진 건데 이 포트나이트 전 세계 인기 게임 순위 1위입니다. 보통 국내에선 롤이 1위로 알고 있지만 롤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인기 순위 2위죠. 1위가 포트나이트인데 이 포트나이트의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에서 2020년에 그러니까 이제 구글의 이 수수료 문제가 좀 부당하다 보니까 이제 에픽 게임즈 아니 그 포트나이트 내에서 자체 게임 결제를 해서 우리 구글 플레이 스토어한테 수수료 좀 덜 주겠다 하면서 이제 자체 앱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구글에서는 그 플레이 스토어에서 에픽 게임즈 이제 포트나이트 다운받지 못하도록 2020년에 퇴출했습니다. 그래서 포트나이트 여전히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는 이거 이용할 수 없는데 이 이후로 이제 두 기업이 소송이 시작됐거든요. 결국 관건은 인앱 결제를 구글이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수수료 30%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해서 이 에픽게임즈가 애플이랑 구글한테 둘 다 소송을 걸었는데 애플은 승소했습니다. 근데 구글은 패소했는데 왜 구글은 패소하고 애플은 승소했냐?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스토어가 그러니까 이제 자체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픽셀 폰도 있지만 보통 이제 갤럭시나 뭐 이제 중국의 핸드폰들에 다 이제 그걸 해주는 건데 이 안드로이드를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랑 소프트웨어가 그 일원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자기네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도록 이제 개발자들한테 이제 이걸 우리 플레이 스토어 써라 하면서 돈을 이게 계속해서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 개발사들한테도 이제 갤럭시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제 삼성 스토어 빼고는 다 플레이 스토어 강제로 다운 받아라 이렇게 계속 돈을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활동을 안 했는데 이제 구글은 그런 활동을 계속했다 보니까 그것이 독점을 저해했다, 반독점에 걸려서 이번에 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플의 위대함 알게 됐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안드로이드가 결국 이 픽셀 핸드폰이 좀 그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에픽게임즈한테 패소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가 우려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 반독점 걸리면은 상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 기업은 따로 이제 개장 전이나 장 마감 이후에도 없고요. 오늘 장전에는 실적 발표보다는 이제 10시 반에 공개되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들 5가지 이제 빠르게 체크할 건데 최근에 시장이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신고가 경신 테마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중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이 있다 해서 몇 개 준비했는데 일단 반도체 ETF 자체가 52주 신고가 포착되었고요. 반도체 전반적으로 현재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 힐튼이랑 이제 메리어트, 뭐 하얏트, 인터컨티넨탈 호텔 4개 기업 모두 다 52주 신고가 사상 초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그중에 힐튼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거 한번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먼 프로퍼티 최근에 리츠 기업 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는데 처음으로 사이먼 프로퍼티가 이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리츠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슈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소재 기업도 최근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수정을 안 했습니다. 헤이코 말고 다른 기업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이따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첫 번째 반도체 ETF가 52주 신고가에 나온 이유는 이제 어제 반도체 기업들 전반적으로 다 불기둥을 뿜었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 반도체 칩 법안이 이제 보조금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상은 영국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즈가 이제 이 수혜를 입게 됐는데 이 BAE 시스템즈에서 미국 공장에서 이 F-35용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있다 해요. 여기에 이제 이 35밀리언 3,500만 달러 보조금 지원한다. 이제 어제 여기 미국 상무부 레이몬드 장관께서 직접 발표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BAE 시스템즈 외에도 약 10개에서 12개 기업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수령할 것이라고 이제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비율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2%에 불과한데 이거를 20%까지 끌어올리고 또 첨단 제조 클러스터를 최소 2곳 이상 보유를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첨단 제조 클러스터는 TSMC의 애리조나 공장이랑 이제 텍사스의 삼성 파운드리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인텔에서 아마 한 개 더 지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보조금 러쉬가 내년부터 본격화되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다 수혜를 받고 있는데 SMH ETF가 먼저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약간 이 SOXX 이게 좀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SMH ETF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좀 더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랑 TSMC 이 두 종목의 비중이 약 30%가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있는 이렇게 SMH 그래서 주가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여기에 약 6% 비중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 중 하나인 브로드컴이 어제 10% 가까이 상승하는 이 기염을 토했죠. 1,000달러가 넘어가는 기염을 토했는데 지난 실적 발표 때는 약간 뭐 좀 긴가민가하다 그런 반응이었는데 이게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더 이 시장이 소화하면서 결국 실적이 되게 좋았고 내년에 브로드컴 합병 이후에 시너지도 기대된다. 그리고 또 AI 시장에서 이 브로드컴의 그게 너무 기대된다 하면서 주가 강하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또 AMD도 최근에 이제 MI300 칩 이날 발표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램리서치 역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나왔는데 역시 다 내년에 반도체 보조금이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뿌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첨단 클러스터 그 파운드리를 건설하게 되면은 이런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 수혜 받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은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입니다. 이거 예전에 11월 초에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으로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이제 힐튼을 비롯한 뭐 LXR, 콘레드, 와돌프 아스토리아 이런 건 국내에 없는데 이런 대표적인 전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부터 약간 미들급 그런 브랜드 호텔 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서 최근에 이슈가 뭐냐면은 이제 힐튼에서 프로젝트 H3 힐튼이라는 새로운 이제 호텔 브랜드를 론칭한다고 해요. 근데 이 새로운 호텔 브랜드가 그냥 일반 브랜드가 아니라 이 호텔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호텔의 특징은 이제 장기 투숙이 목적인 아파트식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호텔이라 하면은 보통 이제 뭐 1박, 2박, 뭐 길게는 일주일. 그런데 이 프로젝트 H3 힐튼이라고 새로 만드는 이 아파트식 장기 투숙용 호텔은 약 뭐 30일, 60일, 90일 이런 식으로 장기 임대형 그런 호텔이 될 거라고 합니다. 2024년 인디애나주에 첫 오픈을 예정으로 현재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 프로젝트 H3 브랜드 CEO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은 현재 고객들이 아파트 임대 대신에 호텔에 머무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에서 거기에 들어가 임대를 하든 뭐 아파트에 임대 단기 임대 렌트를 하든 거기서 이제 임대차 계약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또 케이블이랑 인터넷 설치도 하는 것도 번거롭고 이 쓰레기 자꾸 버리고 이런 것도 번거롭다 합니다. 헬스장 등록하는 것도. 근데 이런 프로젝트 H3 바이오 힐튼 같은 새로운 이런 장기 임대형 호텔에 묵게 되면은 진짜 이런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런 형태의 호텔을 앞으로도 계속 원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사람들이 장기로 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단기 숙박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하우스키핑도 해줘야 되고 또 이 그 체크인, 체크아웃 해주는 리셉션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장기 투숙형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력들이 줄어들면서 이 호텔 운영 비용이 감소할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 H3 바이 힐튼이 차세대 메가 브랜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장기 투숙형 호텔이 왜 자꾸 필요하냐? 그걸 따져보니까 이제 미국에 그 인프라 건설도 많이 하고 하는데 거기 이제 건설 노동자들이 보통 다 이제 막 이동하면서 줄을 옮겨 다니면서 건설 현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 살 수도 있고 또 이제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트렌드인 이 블레저 트렌드라고 하죠. 이 비즈니스하고 레저가 합쳐진 이 블레저 트렌드가 앞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럼 개발자 같은 분들은 막 그런 말도 있죠. 그 뭐 크루즈에서 이제 크루즈 여행 다니면서 일한다. 그런 거 마냥 앞으로 이런 장기 투숙형 호텔에서 사람들이 한 달씩, 두 달씩 여행도 즐기면서 묵으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힐튼에서 이 사업 상당히 현재 크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호텔 사업들은 이제 내년에도 이 레브파라고 하죠. 리베뉴 퍼 어베일러블 룸이라고 객실당 매출이 계속 증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30% 가까이 객실당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올해도 약 4%, 내년에도 4% 이렇게 객실당 매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장 큰 이유에는 역시 이제 내년에
파리올림픽 이런 것 때문에 호텔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관광 도시에서 올림픽 하다 보니까 호텔 비용 유럽에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가 또 한 번 개최 예정에 있죠. 전 세계 월드 투어로. 그리고 또 10월 달에는 미국에서 한 번 더 개최한다고 발표했고요. 이러면서 호텔 가격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이때 이 11월 초에 이 자사주 매입 약 30억 달러 발표한 뒤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현재 주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짝꿍 기업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업계 1위 기업이죠. 이것도 최근에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그 다음 나온 기업은 이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인데 이거 국내에서 예전에 2020년 대인가 그때는 이제 국내 뭐 순매수 탑 10에 있을 정도로 좀 국내에서 많이 사던 배당주로 유명했던 리츠인데 여기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가시면 이 위에 로고 이거 있죠? 이게 다 사이먼 프로퍼티에서 그 지분 갖고 있다는 그 사이먼 로고입니다. 그래서 신세계 사이먼이라고도 부르죠. 이 사이먼 프로퍼티가 왜 52주 신고가 나왔냐 좀 찾아보니까 여기 최대 임차인이 메이시스입니다. 메이시스 어제 이슈가 하나 터졌죠. 이제 부동산 전문 투자사에서 메이시스 이제 인수하고 싶다. 결국에는 다 그 메이시스의 부동산 가치를 쳐주는 건데 여기 사이먼 프로퍼티에서 갖고 있는 이 부지의 약 10%, 11%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메이시스입니다. 결국 메이시스가 이제 팔릴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메이시스가 갖고 있는 부동산들에 대한 이제 가치가 좀 더 각광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사이먼 프로퍼티에서 갖고 있는 그 부동산도 재평가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결국 다 말씀드렸고요. 사이먼 프로퍼티에서 물론 이 메이시스 헤럴드 스퀘어점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닌데 메이시스에서 이렇게 럭셔리한 위치에 있는 이 헤럴드 스퀘어점 같은 이런 백화점도 있지만 그좀 그 신세계 여주 아울렛처럼 그런 아울렛 형태의 이제 도심 외곽에 있는 백화점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자산들을 사이먼 프로퍼티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사이먼 프로퍼티 역시 함께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오늘 재밌는 자료인데 이 백화점 산업이 시장에서 너무 좀 무시당하고 있었다가 어제 이제 메이지스 인수 발표 이후로 다시 시장에 좀 관심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 산업이 그동안에 계속 쇠퇴 산업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 홀리데이 쇼핑 시즌에 미국인들은 어디서 쇼핑할 거냐 조사해보니까 온라인 제외하면은 이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이 2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다 맨날 망한다 망한다 아마존 때문에 망한다 뭐 이제 재미도 없다 다 그런 소리 하는데 막상 사람들은 쇼핑할 때 어디 가냐 하면 온라인 제외하면 백화점이 1위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말에 쇼핑하러 가는데 당연히 뭐 크리스마스 캐럴도 들리고 좀 연말 분위기 나는 크리스마스 장식도 있고 하는 쇼핑몰은 당연히 백화점이죠. 그러니까 백화점 이거 너무 자꾸 망한다 망한다 하는데 이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게 진짜 쇠퇴 산업인지 한번 고려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메이시스도 어제 이제 강한 주가 흐름 보여줬죠. 그 다음 나온 기업은 마틴 마리에타 머터리얼스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이제 벌컨 머티리얼스랑 두 개 대표적인 이제 골재, 시멘트, 아스팔트 사업자인데, 그러니까 이런 시멘트 이런 사업자죠. 최근에 미국의 공장 건설 지출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프로젝트도 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자동차 공장도 짓고 배터리 공장도 짓고 반도체 공장도 다 미국에 짓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재 골재, 시멘트 수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각종 프로젝트 예시 들어보면은 이런 노스캐롤라이나에 도요타 배터리 공장 지을 예정이고요. 현대차도 조지아에 공장 지을 예정이고 여기가 그 인디애나 주인가요? 또 스텔란티스에서 여기 공장 건설 계획 중이고 또 삼성이랑 뭐 이런 LNG 프로젝트도 텍사스주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골재, 아스팔트, 시멘트가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사용되지만 주택 건설 현장에서도 사용되잖아요. 근데 이 레드핀에서 현재 오늘 이제 새로 나온 데이터인데 내년에 모기지 금리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레드핀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현재 2023년 4분기 모기지 금리가 7.3%인데 앞으로 이 모기지 금리가 내년에는 계속 하향 조정될 거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시장 개선이 기대되면서 이런 골재 아스팔트 기업 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그 짝꿍 기업도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기업 차이는 이제 벌컨 머티리얼스는 이제 동부 지역에서 강점이 있고 마틴 마리아타는 서부 지역에서 강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 52주 신고가 경신한 기업은 이 아베크롬비인데, 에버크롬비. 이거 오랜만에 한번 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에버크롬비 앤 피치가 이렇게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새롭게 부활한 기업이 되었죠. 이렇게 과거에는 좀 올드한 디자인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트렌디한 디자인 제품들로 많이 바뀌었고 과거에는 이 모델들도 항상 이 몸짱에 이렇게 항상 그 빨가벗고 있는 남성들이었죠. 백인 남성들.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인종 다양성도 많이 추가되었고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 이렇게 다양성을 다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에게 인식이 많이 개선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매장 운영 방식도 많이 변화되었고요. 옛날에는 매장 안에 들어가면 시끄러운 음악 나오고 막 향수 냄새 짙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그 이런 멋진 남성들이 앞에 있었는데 이제 매장이 쇼핑하기 좋게 쇼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매장 컨셉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CEO의 중요성인데 이 CEO가 과거에 마이크 제프리스 CEO가 문제가 참 많았죠. 막 성차별 발언부터 이제 인종차별 그런 게 정말 많았는데 이 CEO 프란 호로이츠 여성 CEO로 2017년 바뀐 후로부터 완전히 기업이 환골탈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 이분이 취임해서 이제 고객의 소리에 앞으로 귀 기울이겠다 했는데 결국 6년 만에 결실을 맺었죠. 최근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우리 에버크롬비와 함께하기로 선택했다. 그런 식으로 발표하면서 홀리데이 쇼핑 시즌 상당한 자신감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버크롬비 이렇게 중국 매출 비중이 낮다는 것도 상당한 메리트고요. 아시아 태평양 매출 비중이 3%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시장에서는 과거에 철수했죠. 그리고 또 이런 에버크롬비 앤 피치 같은 기업은 이 턴어라운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작년 초까지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었는데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13%까지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되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완전히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역시 강한 모습 보여드리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과거에 이때쯤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한 80% 정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버크롬비 주가 보시면 현재 이렇게 81.63달러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6년 만에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수준입니다. 16년 전 2007년에 82.78달러 사상 최고가였는데 이제 16년 만에 현재 사상 최고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데 오늘 CPI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에버크롬비 충분히 사상 최고가 다시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투자 의견 새로 업데이트 해드리면은 이제 HP 오늘 버크셔에서 매도했던 소식 나왔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그 소식 듣고 바로 투자 의견 업데이트 하나 했습니다. 현재 PC 시장의 회복이 2024년에 그러니까 팬데믹 때 2020년에 구매했던 PC 수요가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이제 다시 한번 구매 교체 주기가 돌아온다 전망하고 있는데 이 PC 시장 회복에서 약간 HP가 저평가된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수요 약화, 프린트 사업에 대한 우려, 그리고 퍼크셔에서 지분 파는 거 이런 부정적 이슈는 이미 발생했고 다 주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면서 투자 의견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오랜만에 이제 크록스 투자 의견 나왔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따르면은 이제 크록스 비즈니스는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이 헤이두드 브랜드가 결국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부진한 실적 문제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크록스 브랜드도 약간 가려지고 있다 하는데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주가에 반영되어서 내년에는 이 멀티플 주가 배수가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합니다. 헤이두두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 예전에 일본에서 그 서양인 한 분 보고 그 외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크록스 이런 털 크록스 이것도 작년에는 막 인기 있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그한테 완전히 밀리는 모습이죠. 그다음 이제 투자 의견 오늘 특징적인 기업인데 에어비앤비의 투자 의견이 하향 소식이 있습니다. 바클레이스에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해서 비중 축소로 이제 두 단계나 하향 조정한 건데 이 왜 그런가 봤더니 온라인 여행 카테고리가 현재 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내년에 경기 침체 리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소비자들의 지출이 앞으로 점점 더 압박을 받아서 결국 이 억눌린 여행 수요가 이제 끝날 거라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억눌린 여행 수요가. 그리고 또 에어비앤비 자체의 문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에어비앤비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또 수수료에서 불만이 있으면서 그리고 아까 그 프로젝트 H3 바이 힐튼 그런 장기 임대형 호텔 그게 힐튼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거든요. 메리어트, 하얏트, 인터컨티넨탈 그런 호텔 기업들이 다 이제 장기 투숙형 호텔을 많이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사업 먹거리로. 그러다 보니까 호텔 경쟁자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하면서 에어비앤비 이렇게 목표 주가 많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TD 코엔인가 거기선 이제 부킹홀딩스 목표 주가 4,000달러에 뭐 탑픽 제시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사면 배당받는 기업 HCA 헬스케어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CPI 현재 발표된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CPI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화면이 왜 안 나오지? 잠시만요. 화면이 예. 현재 CPI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시장 예상치 다 부합하고 있습니다. 코어 CPI, CPI 다 시장 예상치 부합했고 이제 전월 대비해서만 0.1%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가 0%가 컨센서스였는데 근데 또 이게 IB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이제 0%에서 0.1%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전월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현재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리마켓에 S&P 500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크게 변동은 없이 CPI 발표 이후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CPI 전월 대비 0.1% 상승한 거 저는 이 정도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하는데 다시 좀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한번 좀 세부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보면은 한번 세부 내용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PI 에너지가 역시 많이 하락했고요. 가솔린 가격이. 신차 가격도 0.1%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근데 중고차 가격은 전월 대비 1.6% 상승하면서 중고차 가격 상승은 약간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주거비도 0.4% 상승하면서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올랐는데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수치 아닌가요? 약간 한 가지 흠이 있다면은 중고차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상승한 게 약간 흠인데 음, 상당히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비 체크할 때는 또 OER이라고 이제 임대 자기가 집 갖고 있으면서 임대하면은 돈 얼마나 받을지 그거 이제 해주는 게 있는데 OER도 0.5% 상승으로 뭐 전월 대비해서는 소폭 증가했지만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CPI 나온 것 같습니다. 시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네요. CPI 여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긍정적으로 소화하는 모습이네요. 약간 아쉬운 거는 중고차 가격 상승 정도만 아쉽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럼 CPI 다 확인했으니까 여기서 방송 내용 좀 시간이 남으면은 하나 할까 했는데 이거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거 2023년 현재까지 S&P 500 최고의 주식 탑 20이랑 최악의 주식 탑 20 한번 이제 오늘 CPI 보기 전에 시간 좀 남으면 체크해 보려고 가져왔는데 올해 이제 최고의 주식은 엔비디아였어요. 225% 상승했고 그리고 메타, 뭐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카니발 크루즈 이런 크루즈 기업들이 있었고 그리고 팔로알토, 뭐 풀테그룹 이런 건설업체, 그리고 반도체 또 AMD, 테슬라 그리고 페어이삭 이게 최근에 주가 엄청 강했죠. 올해 89%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 GE,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어도비, 서비스나우, 아마존, 브로드컴, 램리서치, 시놉시스, 인텔, 그리고 여행 기업 중에는 익스피디아 또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좀 특징적인 게 다 AI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반도체 기업, 그리고 이제 테슬라 뭐 그렇게 있었고 또 이제 항공, 제너럴 일렉트릭 이 정도 있었는데 그 정도 테마가 이제 올 한해 상당히 지배적인 테마였네요. 이런 테마들이 과연 내년에도 강할 수 있을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올해는 어쨌든 이렇게 현재 20개 기업이 현재까지는 가장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12월 연말 아직 한 2주 남았으니까 그에 따라 좀 더 이거 순위 바뀔 수 있겠고요. 최악의 주식 20개는 여기 솔라이치 포함되어 있는데 솔라이치 S&P 500에서 퇴출됐죠. 결국 최악의 퍼포먼스 보여줘서 인페이지 에너지도 최근에 나스닥에서 퇴출되는 불명예 썼고요. 모더나, 뭐 FMC, 달러 제너럴, 에스티로도 약간 제약 부문이 좀 많은 모습입니다. 결국 다 일라이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만 올라가고 웬만한 제약들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제약, 태양광, 친환경 좀 그런 부분에서
52주 신저가, 아니, 신저가가 아니라 S&P 500 최악의 기업들이 많이 나온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게 또 내년에 잘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작년에 최악의 기업 중 뭐 하나였던 뭐 인텔이나 세일즈포스 이런 게 올해는 또 최고의 주식으로 바뀐 사례가 있어서 이런 최악의 주식이 내년에 최고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